On June 24th, this house is strangely quiet. They don't worry about me, but I feel myself getting weird. The wallpaper, the pattern follows me. I think there's someone in there. She's looking at me.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이를 출산한 후 신경쇠약 진단을 받은 여성입니다. 의사인 남편 존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휴식을 권하며 그녀가 애정하던 글쓰기와 육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안정을 취하라는 치료법을 제시하죠. 남편은 주인공에게 치료를 위해 한적한 시골의 대저택으로 요양을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저택에 도착한 주인공은 음산한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끼지만 남편은 그것을 그녀의 병적인 과민 반응일 뿐이라며 무시합니다. 부부는 예전에 육아실로 쓰였던 방에 묵습니다. 그 방은 창문마다 쇠창살이 있고 침대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으며 벽 전체를 뒤덮은 끔찍하게 누런 벽지가 특히 인상적인 곳이죠. 주인공은 그 벽지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방을 바꾸자고 요청하지만 남편도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는 남편의 여동생 제니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신경쇠약의 증상으로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흐르며 주인공은 벽지의 불쾌한 색과 혼란스러운 무늬 속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밤이면 달빛 아래에서 벽지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녀는 그 속에 갇힌 듯한 여인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그 여인에게 주인공은 점점 집착합니다.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벽지 속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자신 역시 벽지 속 여인과 같은 처지라는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그녀는 벽지를 뜯어내 그 여인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점차 그녀는 벽지에서 풍겨 나오는 지독한 냄새마저도 벽지 안에 갇힌 여성들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기죠. 그녀는 오직 자신만이 이 방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오는 것조차 꺼리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는 벽지 속의 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방 안의 벽지를 모두 찢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편 존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그만 말을 잃고 맙니다. 방은 벽지 조각으로 어지럽혀져 있고 주인공은 마치 벽지 속에 기어나온 여인처럼 방 안을 기어다니며 존에게 외칩니다. Finally, I'm out. 그 말을 들은 존은 충격으로 실신하고 소설은 주인공이 그의 몸을 가볍게 넘어선 채 방 벽을 따라 계속 기어다니는 장면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샬럿 퍼킨스 길머는 미국의 작가이자 페미니즘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사회개혁가였습니다. 1860년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출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며 성장했습니다. 외롭고 단절된 시절 그녀가 의지한 건 도서관과 책이었습니다. 1884년 화가 찰스 윌터 스탠슨과의 결혼은 그녀에게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심한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고 이 일을 계기로 1888년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남편과 별거를 감행했습니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샬럿은 본격적인 여성운동가이자 사회개혁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녀는 문학 잡지 인프레스의 편집장을 맡았고 여성 참정권 대회나 국제사회주의 회의에도 참여했으며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발언했습니다. 1909년에는 잡지 선고자를 창간해 시, 소설, 논픽션을 발표했고 여성과 경제학, 허랜드,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등 당시로서는 매우 도발적인 문제의식이 담긴 작품들을 써냈습니다. 샬럿은 인생은 동사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녀는 움직이고 말하고 변화시키려는 끊임없는 실천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샬럿의 대표작 누런벽지는 19세기 말 미국 여성 문학의 전환점이 된 작품입니다. 문학평론가 일레인 쇼일턴은 19세기 미국의 많은 여성 작가들에게 고딕소설은 억눌린 욕망과 모험, 성적 긴장을 표출할 수 있는 은밀한 출구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요구된 체면과 도덕, 억제된 이야기 속에서도 고딕소설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상상을 허용했습니다. 누런벽지 역시 그러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불길한 저택, 고립된 여성, 환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서사 구조는
에드거 앨런 포우, 너세니얼 호손, 허먼 멜빌 등 미국 고딕 전통 안에서도 손꼽히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출간 직후 너무 끔찍해서 출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항의가 있었는가 하면 한 정신과 의사는 정신 이상 초기 증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탁월한 소설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넘은 이 단편 소설은 지금까지도 여성의 정신, 억압, 자기 해방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고전 중 하나입니다. 작품 속 인물과 배경은 각기 상징성을 지닙니다. 존은 당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남성상을 대표합니다. 의사인 그는 아내의 상태를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합니다. 존은 과도한 이성 중심주의와 남성 권위주의를 상징하며 샬롯은 이 인물을 통해 가부장적인 사회상을 비판합니다. 시누이는 미첼 박사의 간호사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을 돌보는 척하지만 실상은 감시자입니다. 설령 주인공에게서 존이 사라진다 해도 시누이가 있는 한 감시는 계속되는 것이죠. 이는 여성 억압이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암시합니다. 주인공이 앓았던 신경쇠약증의 원인에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사회의 목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미국 사회가 여성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교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런 벽지는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누런색이라는 묘사는 곰팡이, 병, 오염, 불쾌함을 연상시켜 이 방이 단순히 낡은 공간이 아니라 병들고 부패한 감금 공간임을 부각시킵니다. 누런 벽지는 주인공의 억압된 감정과 분열된 자아를 투사하는 대상입니다. 기어다니는 여자 형상은 주인공 내면의 분열을 상징하며 점차 환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며 그녀는 붕괴되어 갑니다. 소설 누런 벽지는 19세기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신경쇠약증과 휴식치료법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피로, 불안, 두통,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증가했습니다. 1892년 이 증상은 신경쇠약증이라는 병명으로 분류됩니다. 당시 저명한 신경과 의사 실라스 웨어 미첼 박사는 이들에게 휴식치료법을 처방했습니다. 환자는 6에서 8주간 침대에서 생활하며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과 간호사 1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휴식 치료를 받는 여성들의 지적 활동은 모두 금지되었고 그들에게는 고기와 우유 위주의 고단백 식사만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전기 충격 요법과 신경 안정제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환자에게 무기력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치료는 대부분 여성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는 여성이 본질적으로 히스테릭하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명한 작가인 이디슨 워튼과 버지니아 울프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휴식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치료법은 사회가 통제하고자 했던 비수능적 여성을 교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했으며 환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 중심적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샬럿은 이 소설을 통해 휴식치료법이 오히려 여성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고발합니다. 이 책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치료와 삶에서 배제되었던 시대를 고발하는 기록입니다. 누런 벽지의 결말에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그녀가 벽지를 찍고 벽 속의 여인과 하나 됨으로써 남성 중심 사회에 강하게 저항하고 마침내 해방되었다고 봅니다. 반면 두 번째 해석은 그녀가 끝내 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존이 깨어나면 그녀는 결국 정신병원에 감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녀는 정말 해방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벽 속에 갇힌 것뿐일까요? 누런 벽지는 그 해답을 독자에게 맡긴 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여성의 광기를 그린 이야기가 아니라 억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어떻게 지워지고 무시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은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 답은 여전히 찢기지 않은 우리 각자의 벽지 속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샬럿 퍼킨스 길먼의 누런 벽지였습니다.